백투입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물구충제인 펜벤다조를 먹고 말기암이 났다는 사람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는 저도 알 수가 없고, 펜벤다조를 먹고 암이 치료된 사람이 사실은 다른 약물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의사분들과 수의사분들과 약사분들과 같은 전문가분들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펜벤다조는 동물용 구충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인체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약물을 함부로 사람한테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있었던 구토억제제인 탈리도마이드라는 입덧 치료제의 경우는 쥐 실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었고, 당시 법과 사회 분위기상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고 출시되었습니다. 입덧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니까 당연히 임산부들이 많이 먹게 되었고, 그 결과 1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서 팔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치명적인 기형이 나타났으며 그중 상당히 많은 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용으로 안전한 약물이라고 해서 인간에게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동물은 동물별로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동물에서는 안전한 약물도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경우보다 상당히 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약물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포커스를 조금 다른 데 맞춰보고 싶습니다. 저는 치과의사기도 하지만 생명공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한데, 생명공학자 입장에서 이 약물이 어떤 약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펜벤다졸이라는 약물은 동물용 구충제입니다. 사이언티픽 리포츠의 2018년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펜벤다졸이 특정 농도에서 포유류의 미세소관에 결합하는 것이 입증되었고, 미세소관은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데 특히 왕성하게 분열하는 암세포에서 미세소관의 이 성분이 결합해버리니까 암세포의 독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P53에도 영향을 줬는데, P53의 경우 유전자는 튜머 서프레서 진, 단백질의 경우 튜머 서프레서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암을 막아주는 유전자 또는 단백질 중 한 종류를 말합니다. 또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막기도 하고, 또 암세포에서 많이 활성이 되는 헥소키나자라는 효소도 억제를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항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대상은 쥐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쥐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쥐는 아니고 쥐에다가 인간 세포를 이식해서 약을 입으로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의 세포가 이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실험입니다. 결과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더라 이겁니다. 아, 그럼 이걸 항암제로 쓰면 되겠네요. 오늘 영상 끝. 아니죠. 사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약물은 이 동물용 구충제 말고도 훨씬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이미 존재합니다. 이런 항암제들은 당연히 임상시험 다 통과됐고 효과도 다 입증이 된 것들입니다. 비슷한 기전을 가진 다른 항암제들은 어떤 암에 어떤 항암제를 어떤 농도로 써야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지가 이미 다 밝혀진 항암제라는 말입니다. 미세소관을 결합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임상실험을 통과한 이미 검증된 안전한 약물들이 한둘이 아니고, 해당 논문에서도 이미 그중 몇 개를 언급했습니다. 원래 항암제를 만들 때 수많은 약물 후보들을 두고 세포실험부터 동물실험, 임상실험 이렇게 순서대로 통과를 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임상실험만 해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안전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도에서 약효가 나타나는지, 어떤 농도에서 독성이 나타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약물들은 특정 농도에서만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고 다른 농도에서는 약효가 제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정 농도에서는 독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약물을 쓰게 되면 당연히 약효는 제대로 안 나오고 몸만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직관적인 부분인데,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사람의 몸에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알지만 이런 식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효과는 없으면서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탈리도마이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동물한테 별 영향이 없네, 그럼 인간에게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피부에는 자극이 거의 없었지만 해로 흡인했을 경우 치명적이었던 것처럼, 독성은 조건이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안전했던 약물이 다른 조건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흔한 경우라는 말입니다. 굳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알려져 있고, 어떤 암에 잘 듣는지 정확히 밝혀진 제대로 된 사람용 약물을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쓰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두 종류가 아니니까요. 이 펜벤다졸이라는 것이 무슨 기적의 항암제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더라도 지금 출시되어 있는 항암제들과 같이 수많은 항암제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물론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서 탈락해서 그냥 항암제로 안 쓰이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펜벤다졸이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 특정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의 독성이라든지 어떤 농도로 써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사람한테 효과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약물을 함부로 쓰게 된다면 효과는 없으면서 치명적인 부작용만을 낳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암제를 쓰실 때는 이미 검증이 다 되어 있고 임상실험도 통과가 되어 있고 유효 농도라든지 독성 같은 것들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된 항암제를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쓰셔야 합니다.